고객님, 죄송합니다. 이 카드는 정지되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계산대 앞에선 중년 여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박선희의 손에는 검은색 VIP 카드가 들려 있었고 테이블에는 10명의 동창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1,20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여기 VIP입니다.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단말기를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선희는 급히 지갑을 뒤져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도 거절당했습니다. 그 순간 선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당연하게 써왔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 모든 일이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1시 강남의 한 치과 건물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진료실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환자의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진료를 본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고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고 목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오전 9시부터 지금까지 16시간을 일한 상태였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3건에 신경치료 5건, 그리고 일반 진료까지 합치면 오늘만 20명이 넘는 환자를 봤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선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지우야, 내일 시우 유치원 소풍 가는 날인데 도시락 준비는 내가 하마. 너는 일만 열심히 해. 지우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우 소풍날도 자기가 챙기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또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답장을 보내고 지우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이 월급날이었습니다. 이번 달 수입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을 확인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98만 원. 1,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틀 만에 1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머님이 적금 넣으셨나 보다. 지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축을 잘 관리해 주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우는 진료복을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지우가 치과를 개원한 건 4년 전이었습니다. 치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친 후 강남에 작은 치과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가 많지 않았지만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점점 바빠졌습니다. 지우의 외할머니는 젊었을 때 사업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호텔 체인에 투자를 했고 꽤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지우를 무척 아꼈습니다. 지우야, 내가 힘들 때 쉴 곳이 필요할 거야.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이었습니다. 유산으로 호텔 VIP 블랙카드를 남겨주셨습니다.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카드를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호텔에 갈 시간도 없었고 쉬는 날에는 그냥 집에서 쓰러져 잤습니다. 결혼은 개원 1년 후에 했습니다. 남편 강민주는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선희는 처음에는 지우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치과의사래. 돈 잘 벌 거야. 하지만 결혼 후 선희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개원 후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우는 진료 준비와 병원 운영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통장 관리나 공과금 납부 같은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희가 지우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지우야, 넌 치과 원장이잖아. 환자 진료하고 병원 관리하고 그런 중요한 일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통장 관리나 카드 결제 같은 잡다한 일까지 신경 쓰면 안 되지. 그건 내가 해줄게. 지우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정말 바빴으니까요. 환자 진료에 직원 관리에 병원 운영까지 하루에 5시간도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우는 통장과 카드, 그리고 공인인증서까지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선희는 흐뭇하게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잘 관리해 줄게. 적금도 넣고 투자도 하고 너는 일만 열심히 해. 그때 지우는 몰랐습니다. 그게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매달 25일이 되면 지우의 계좌로 1,000만 원이 넘는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확인하면 늘 100만 원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돈이 들어오면 대부분을 자기 계좌로 옮겼습니다. 지우 명의로 적금을 넣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선희 자신이 썼습니다. 지우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저축해 주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님이 잘 관리해 주시니까 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지우는 병원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출퇴근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옷도 백화점이 아닌 인터넷 쇼핑몰에서 저렴한 것을 샀습니다. 한 번은 대학 동기가 물었습니다. 지우야, 너 치과 원장인데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녀? 좀 사 입어. 지우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별로 필요 없어서. 사실은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용돈 100만 원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결혼 1년쯤 되었을 때 선희가 지우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검은색 카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우야, 이게 뭐야? 선희가 카드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우는 카드를 보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호텔 VIP 카드예요. 선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VIP 카드? 어느 호텔? 시내에 있는 5성급 호텔이요. 평생 무료로 쓸 수 있대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왜 안 써? 쓸 시간이 없어서요. 병원 일 하느라. 선희는 잠시 카드를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이거 한번 써봐도 될까? 가끔 친구들이랑 호텔 가고 싶을 때 있거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어차피 저는 안 쓰는데 어머님이 쓰세요. 정말? 그럼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빌려 쓸게. 네, 편하게 쓰세요. 선희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지우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쓰시겠지. 그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지우는 몰랐습니다. 선희가 그 카드로 일주일에 서너 번씩 호텔을 드나들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3년 동안 수억 원어치를 쓸 거라는 것도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곧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챙기고 불을 껐습니다. 일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게 지우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지우의 한숨이 조용한 진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선희는 서울 시내 한복판의 5성급 호텔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4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강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라운지 안은 조용했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테이블에는 샴페인 잔이 놓여 있었고 앞에는 친구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선희야, 여기 VIP 라운지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친구 한 명이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선희는 여유롭게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여기는 최상위 등급만 이용할 수 있어. 나는 여기 오래된 단골이야. 대단하다, 진짜. 우리 선희는 항상 남다른 것 같아. 선희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방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카드로 쏠렸습니다. 이거 VIP 블랙카드잖아. 이거 받기 엄청 어렵다던데? 선희가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는 이 호텔에서 오래 투자도 하고 그래서 특별 대우 받아. 여기 레스토랑도 공짜로 이용하고 객실도 할인받고. 친구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너 아들 대기업 다니잖아. 며느리도 치과의사라며? 완전 대박이네. 선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연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나는 원래 재테크를 잘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역시 선희는 달라. 우리는 아직도 쪼들리며 사는데. 선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인정받는 이 순간이 너무 달콤했습니다. 참, 다음 달에 우리 동창회 있잖아. 나는 여기서 할까 생각 중이야. 우리 동기들 10명 정도 부르면 딱 좋을 것 같아. 친구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기서? 여기 비싸잖아. 선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VIP 혜택으로 특별 할인받을 수 있어. 내가 한턱 낼게. 친구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선희는 그 박수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디저트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저기 있는 딸기 케이크 4개 주세요. 그리고 샴페인 한 병 더요. 웨이터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그 시각 지우는 응급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갑자기 연락이 온 참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내서 유치원에 시우를 데리러 갈 계획이었는데 응급 환자 때문에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지우는 급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제가 응급 환자 때문에 시우 못 데리러 갈 것 같아요. 혹시 대신 좀. 선희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안 돼. 그냥 방과 후 시켜. 돈 더 내면 8시까지 봐주잖아.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끊고 유치원에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우 방과 후 연장 신청 가능할까요? 8시까지요.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지우는 죄책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 환자분이 넘어져서 앞니 3개가 완전히 부러졌어요. 잇몸도 많이 찢어졌고요. 간호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수술복을 입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환자는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었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고 입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잘 치료해 드릴게요. 진정하세요. 지우는 부드럽게 말하며 장갑을 끼웠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찢어진 잇몸을 봉합하고 부러진 치아를 정리하고 임시 보철물을 장착하는 과정이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지우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손은 흔들림 없이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술이 끝났을 때는 이미 저녁 7시 30분이었습니다. 환자의 어머니가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지우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진료실을 나서며 지우는 급히 유치원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8시까지 도착해야 했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는 정확히 7시 50분이었습니다. 시우는 선생님과 함께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거의 다 집에 간 뒤였습니다. 시우야, 미안해. 엄마가 늦었지? 지우가 다가가 시우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는 맨날 늦어. 할머니가 데리러 오면 안 늦는데.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편 선희는 호텔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들 민준이 합류한 참이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스테이크와 랍스터 요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내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는데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밥이나 먹어. 휴대폰만 보지 말고. 선희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민준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우한테 문자 보냈는데 답이 없네요. 선희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까 나한테 연락 왔던데 응급 환자 있다고. 시우는 방과 후 연장했대. 원래 의사들이 그렇잖아. 맨날 바빠. 민주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내가 바쁘다는 건 이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얼굴색도 안 좋던데. 민준이 조금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돈은 잘 버니까 좋잖아. 시우도 잘 크고 있고 내가 걱정할 것 없어.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그 VIP 카드 어디서 난 거예요? 예전에 물어봤을 때 그냥 넘어가셨잖아요. 선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준비한 듯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아, 그거 옛날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여기 투자하다가 나한테 물려준 거야. 평생 쓸 수 있는 거래. 아, 그랬구나. 좋네요. 민주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28만 원. 선희는 태연하게 가방에서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결제는 무사히 됐습니다. 민주는 몰랐습니다. 그 카드가 실은 아내 지우의 외할머니가 남긴 유산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카드로 어머니가 이미 수억 원어치를 쓰고 있다는 것도요. 밤 9시 지우는 시우와 함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우는 피곤한지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도 편의점에서 산 김밥으로 때웠습니다. 시우야, 엄마가 미안해. 오늘 늦어서.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가 좋아. 할머니는 안 늦는데. 그 말에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우를 재우고 지우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일하는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선희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내일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호텔 스파를 예약해놨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선희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요. 시우의 5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2달 전부터 그날만큼은 꼭 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료 예약도 미리 조정했고 직원들에게도 말해뒀습니다. 그날만큼은 제가 꼭 쉬어야 해요. 시우 생일이거든요. 하지만 계획은 늘 틀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생일 이틀 전 선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우야, 시우 생일 파티 내가 준비할게. 너는 일이나 잘하고.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그날은 쉬기로 했어요. 같이 준비하고 싶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우야, 내가 뭘 준비해? 맨날 바쁜 사람이. 시우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더 잘 알아. 너는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해. 돈 벌어야지. 하지만, 됐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선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선희는 호텔 예약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이번 주 토요일에 키즈 파티룸 예약하고 싶은데요. 5살 생일 파티요. 네,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선희요. 저 VIP 블랙카드 회원인데요. 담당자가 잠시 확인하더니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확인됐습니다. 키즈 파티룸은 보통 300만 원인데 VIP 회원님께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케이터링과 장식도 포함입니다. 선희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걸로 할게요. 아, 그리고 케이크는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50만 원짜리 3단 케이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희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정도 생일 파티면 손주한테 좋은 할머니로 보일 것 같았습니다. 생일 전날 밤 지우는 남편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시우 생일인데 제가 꼭 가고 싶어요. 진료 예약 다 취소했어요. 민준은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다 준비하셨는데 뭐. 당신은 그냥 나중에 오면 되지. 하지만 저도 처음부터 같이 있고 싶어요. 민준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준비했어? 엄마가 다 하셨잖아. 케이크도 주문하고 파티룸도 예약하고. 지우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비용은 제가 번 돈인데요. 왜 전 준비한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시끄러워.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 당신은 돈이나 벌어. 민주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일 당일 지우는 새벽부터 일어나 시우 방으로 갔습니다. 잠든 시우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시우야, 생일 축하해. 엄마가 정말 사랑해. 하지만 시우는 자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오전 10시 선희는 시우를 데리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민준도 함께였습니다. 지우는 병원에서 마지막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먼저 갈게. 너는 천천히 와. 민준의 문자였습니다. 지우는 초조했습니다. 서둘러 진료를 마치고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 키즈 파티룸은 화려했습니다. 풍선과 리본으로 가득했고 큰 케이크가 테이블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우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VIP라서 이런 혜택 받는 거예요. 손주 생일은 특별하게 해줘야죠. 학부모들은 감탄했습니다. 우와, 여기 키즈 파티룸 보통 300만 원 넘는다던데요. 선희는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마치 자기 돈으로 한 것처럼요. 오후 2시 지우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케이크 커팅은 끝난 뒤였습니다. 아이들은 다 먹고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시우야. 지우가 다가가 시우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친구들과 놀기 바빴습니다. 엄마, 나 지금 놀고 있어. 미안해, 시우야. 엄마가 늦어서 케이크 자를 때 함께 못했네. 시우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랑 아빠랑 잘났어. 엄마 없어도 괜찮아. 그 말이 지우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엄마 없어도 괜찮다니.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선희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이제 왔어? 다 끝났는데. 뭐, 어차피 내가 온다고 해도 시우는 내가 필요 없었을 거야. 할머니랑 더 친하니까.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시우를 바라봤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는 운전하면서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뭐 우는 거야? 시우 생일 파티 잘 끝났잖아. 제가 케이크도 못 잘라줬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엄마가 다 해주셨잖아. 당신은 일이나 열심히 해.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 없어도 괜찮아. 며칠 후 지우는 우연히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키즈 파티룸 이용 내역이었는데 금액이 0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무료? 지우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키즈 파티룸이 공짜일 리 없었습니다. 분명히 비용이 들었을 텐데요. 지우는 영수증을 자세히 봤습니다. 하단에 작은 글씨로 VIP 블랙카드 회원 혜택 적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VIP 블랙카드?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지우가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카드였습니다.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카드요. 어머님이 이걸로 파티룸을 예약하셨구나. 지우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빌려드린 카드니까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만 쓰신다고 하셨는데 지우는 영수증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머님이 이 카드를 얼마나 자주 쓰시는 걸까? 그날 저녁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열어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수입은 1,3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은 95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적금 많이 넣어주셨나 보다. 지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달 1,000만 원 넘게 버는데 왜 나는 늘 돈이 없을까? 어머님이 관리해 주시는데도 왜 이렇게 빠듯할까? 하지만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시어머니는 또 서운해할 테니까요.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저 내일도 진료를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편 선희는 친구들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손주 생일 파티 호텔에서 했어. 완전 화려했지. 300만 원짜리 파티룸인데 내가 VIP라서 공짜였어. 친구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대단하다, 선희야. 다음 달 동창회도 거기서 하는 거 맞지? 응, 맞아. 내가 한턱 낼 거야. 우리 동기들 10명 다 초대했어. 선희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동창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생각에 벌써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로부터 2주일 후 지우는 쓰러졌습니다. 그날도 지우는 새벽부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쉬지 않고 환자를 봤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빵 한 개로 때웠습니다. 저녁 8시 30분 마지막 환자를 보내고 차트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원장님,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고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극심한 과로와 영양 부족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식사하셨어요? 지우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최소 사흘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일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입원했다며? 언제 퇴원해? 시우는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지우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힘들지?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병원비 선수금 내셔야 하는데요. 카드로 결제하시겠어요? 네, 카드로 할게요. 지우는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간호사가 카드를 받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환자분, 죄송한데 이 카드 한도 초과래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네, 한도 초과요? 지우는 놀랐습니다. 이번 달에 아무것도 쓴 게 없는데 한도 초과라니. 다른 카드 드릴게요. 다른 카드로 결제를 마치고 지우는 휴대폰으로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한도가 1,000만 원인데 이미 980만 원이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내가 뭘 샀지? 지우는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그랜드 호텔 120만 원, 그랜드 호텔 90만 원, 그랜드 호텔 150만 원. 한 달에만 10건이 넘는 호텔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그랜드 호텔? 지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VIP 카드가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그 카드요. 설마. 지우는 급히 지지난달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매달 호텔 결제가 빼곡했습니다. 지우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링거를 맡고 있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간호사님, 잠깐 외출 허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환자분, 링거 다 맞으시고 가셔야죠. 그럼 링거 빨리 주세요. 정말 급해요. 1시간 후 지우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병원복 위에 겉옷만 걸쳐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3년치 통장 거래 내역이랑 신용카드 명세서 전부 주세요. 창구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3년치요? 양이 꽤 많을 텐데. 무슨 일 있으세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0분 정도 걸려요. 지우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5분 후 직원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고객님,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지우는 은행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25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입금됐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면 늘 100만 원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출금 내역을 보니 박선이 앞으로 이체된 금액이 빼곡했습니다. 월 800만 원, 월 900만 원, 월 1,100만 원. 지우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년간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3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3억? 1,000만 원.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명세서였습니다. 그랜드 호텔, 그랜드 호텔, 그랜드 호텔. 페이지마다 호텔 결제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형광펜으로 호텔 결제 내역만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합계를 냈습니다. 3억 2천만 원. 지우는 잠시 멍했습니다.
통장에서 3억 1천만 원이 나갔는데 카드로 3억 2천만 원을 썼다? 그럼 1천만 원이 부족한데? 그때 서류 중간에서 다른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적금 중도 해지 확인증. 3년 전 지우 명의로 가입했던 5천만 원짜리 적금이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해지 금액은 박선희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그래서 적금을 해지한 거구나. 지우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통장 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적금까지 해지해서 호텔 비용을 충당한 것입니다. 총 피해액을 계산했습니다. 통장 3억 1천만 원, 적금 5천만 원, 3억 6천만 원. 지우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카페 화장실로 들어가 흐느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번 돈이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지우는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한지우. 이제 시작이야. 지우는 카페로 돌아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랜드 호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고객센터입니다. 한지우인데요. 제 VIP 블랙카드 이용 내역 확인하고 싶어요. 네, 고객님. 본인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본인 확인을 마치고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3년간 전체 이용 내역이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확인해 보니 고객님 카드에 가족회원으로 박선희 님이 등록되어 있으시네요. 제가 등록한 게 아닌데요. 아, 3년 전에 박선희 고객님께서 직접 등록하셨습니다. 카드 소유주의 카드 번호와 생년월일로 본인 확인 후 등록 가능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박선희 이용 내역도 볼 수 있나요? 네, 모두 고객님 카드로 이용하신 내역이니까 확인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최근 예약된 것 있나요? 네, 잠시만요. 아, 다음 달 15일에 박선희 고객님 명의로 VIP 레스토랑 예약되어 있네요. 10명 예약이십니다. 지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0명이요? 예약일이 정확히 언제죠? 다음 달 15일 저녁 7시입니다.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VIP 할인 적용 전 금액이 1,200만 원이고 할인 후 실제 결제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예약 메모 같은 거 있나요? 네, 고등학교 동창회라고 적혀 있네요. 지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동창회. 친구 10명을 초대해서 1,200만 원짜리 식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예약을 취소할까? 아니면, 아니야. 취소하면 안 돼. 지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우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이 4월 15일. 동창회는 5월 15일. 정확히 한 달 후였습니다. 한 달. 한 달이면 충분해. 지우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호텔에서 보낸 파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자 3년간의 이용 내역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총 이용 횟수 416회, 총 이용 가치 6억 4천만 원. VIP 할인 적용 후 실제 결제 금액 3억 2천만 원. 지우는 파일을 내려받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받은 서류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지우는 카페를 나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환자분, 어디 다녀오셨어요? 링거 다시 맞으셔야 해요. 네, 죄송해요. 링거를 다시 맞으며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대학 동기인 변호사 친구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지금 통화 가능해? 응, 무슨 일이야? 나 입원했어. 그런데 너한테 급히 상담할 게 있어. 와줄 수 있어? 뭔데?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설명이 길어. 제발 좀 와줘.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1시간 후 은지가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꺼내 USB에 저장한 파일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봐줘. 은지는 화면을 보더니 입을 벌렸습니다. 지우야, 이게 뭐야? 지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남긴 VIP 카드,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것, 그리고 오늘 발견한 모든 것. 은지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야, 이거 완전히 범죄야. 통장에서 3억 1천만 원, 호텔 비용으로 3억 2천만 원, 적금까지 5천만 원, 총 3억 6천만 원이야. 응. 그리고 다음 달 15일에 동창회 600만 원짜리 예약했다고? 응. 그래서 은지야, 나 계획이 있어. 지우는 눈빛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동창회 당일 어머님이 친구들 다 초대하고 음식 다 먹고 결제하려는 순간 그때 카드를 정지시킬 거야. 은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우야, 진심이야? 응.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하게 하고 싶어? 3년 동안 내 돈으로 자랑하고 다녔잖아. 근데 그러려면 이혼을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이혼하고 나서 카드 정지해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 달 안에 이혼할 수 있을까? 협의 이혼이면 가능해. 빠르면 2주일이면 돼. 근데 남편이 동의할까? 설득할 거야. 증거 보여주면서 은지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이혼 서류 준비하고 일정 잡자. 그리고 동창회 전날까지 모든 절차 끝내는 거야. 고마워, 은지야. 뭘? 친구 좀 도와주는 거지. 은지가 돌아간 후 지우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열어 달력에 표시를 했습니다. 5월 15일, 디데이, 그리고 할 일 목록을 적었습니다. 일 퇴원 후 이혼 협의 시작, 이 증거 자료 정리, 3, 5월 15일 이혼, 4 이혼 당일 모든 카드 사용 정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습니다. 한 달 후에 봐요, 어머님.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퇴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선희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퇴원했어? 몸은 좀 괜찮아? 네, 괜찮아요. 지우는 짧게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병원에 간다는 핑계로 외출했습니다. 실제로는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은지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협의 이혼 진행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한 달 안에요. 남편분이 동의하시면 가능합니다. 특정 날짜가 있으신가요? 네. 5월 15일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전에 법원 조정 잡으면 됩니다. 오전에 이혼 확정하시면 오후부터 법적으로 남남이십니다. 완벽해요.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준을 조용히 방으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우는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호텔 이용 내역.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이 3년 동안 제 돈 3억 6천만 원 쓰셨어요. 우리 이혼해요. 지우야. 5월 15일 오전 10시에 법원 조정 있어요. 나와주세요. 협의 이혼이니까 간단해요. 시우는? 제가 데려갈 거예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우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병원에 출근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 먹고 시우와 놀아주고 선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대신 선희는 다른 일로 바빴습니다. 동창회 준비요. 일주일 후 선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야, 다음 달 15일 맞지? 응, 나 그날 그랜드 호텔에서 한턱 낼 거야. 10명 다 오는 거지? 선희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지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5월 15일 오전 10시 가정법원 조정실 확정됐습니다. 5월 14일 동창회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선희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지우야, 내일 저녁에 나 친구들 만나러 가. 네, 잘 다녀오세요. 지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올 거야. 시우 재우는 건 내가 해줘. 네, 알겠습니다. 선희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같은 시각 선희는 자기 방에서 내일 입을 옷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일 친구들이 부러워할 거야. 선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내일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될 거라는 것을요. 5월 15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일 때문에 일찍 나가요. 그래, 다녀와. 선희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로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전 9시 50분 지우는 가정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가자. 지우는 짧게 말하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양측 모두 협의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네. 네. 양육권은 한지우 씨가 갖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까? 민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재산 분할은요?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보다 더 큰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지우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지우. 이름을 또박또박 적고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빨간 도장 자국이 서류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민준도 서명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전 10시 20분 이혼이 완료됐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우야, 정말.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우는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법원 밖에서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응. 이제 시작이야.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카드 정지는 저녁 6시에 할 거야. 동창회 시작 1시간 전. 완벽해. 두 사람은 카페로 갔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모든 게 시작될 것입니다. 같은 시각 선희는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들었습니다. 완벽해. 선희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오후 5시 선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지우야, 나 나갔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뭐, 병원에서 바쁜가 보지. 선희는 신경 쓰지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랜드 호텔로 가주세요. 오후 6시 지우는 카페에서 휴대폰 알람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이야. 지우는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VIP 블랙카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 정지하시겠습니까? 지우는 망설이지 않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카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 시각 선희는 호텔 VIP 라운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선희야, 여기 진짜 멋지다. 그치? 내가 여기 단골이거든. 선희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VIP 카드가 방금 정지됐다는 것을요. 그리고 2시간 후 인생 최악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5월 15일 저녁 7시 그랜드 호텔 VIP 레스토랑. 선희는 친구 9명과 함께 원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머리 위에서 반짝였고 통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와, 선희야, 여기 진짜 대단하다. 친구들은 감탄했습니다. 선희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편하게 시켜. 내가 오늘 쏜다고 했잖아. 정말? 여기 되게 비싸다던데. 괜찮아. 나 여기 VIP야. 할인도 받고. 선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여기 랍스터 10개요. 그리고 스테이크도 10인분. 와인은 제일 좋은 걸로 2병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객님.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선희야, 진짜 괜찮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선희가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나 여기 VIP라고. 원래 1200만 원인데 나는 600만 원만 내면 돼. 600만 원도 큰 돈인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선희는 가방에서 검은색 VIP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카드로 쏠렸습니다. 우와, 블랙카드잖아. 응. 이거 평생 쓸 수 있는 거야. 선희는 으쓱하며 자랑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랍스터, 스테이크, 샐러드, 전체 요리들이 테이블 가득 차려졌습니다. 자, 다들 많이 먹어. 선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친구들은 신이 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9시가 넘었습니다. 디저트까지 다 먹고 난 후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고객님, 오늘 총 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선희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VIP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정가로 1200만 원입니다. 선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할인이 왜 안 돼요? 웨이터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고객님의 VIP 카드가 오늘 오후에 사용 정지되었습니다. 뭐? 선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용 정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여기 단골인데. 죄송하지만 카드 소유주께서 오늘 오후 6시에 정지 요청하셨습니다.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소유주? 선희 카드 아니었어? VIP라며? 근데 왜 정지돼? 선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실수일 거예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그리고 카드 명의도 박선희 님이 아니라
한지우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선희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우? 친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거 며느리 이름 아니야? 그럼 며느리 카드였어? 그동안 며느리 카드로 자랑한 거야? 선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00만 원입니다. 선희는 당황해서 가방을 뒤졌습니다. 다른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해주세요. 웨이터가 카드를 긁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 카드는 한도 초과입니다. 그럴 리가. 다른 카드요. 선희는 지갑에서 카드를 몽땅 꺼냈습니다. 하나씩 다 시도했지만 모두 한도 초과이거나 잔액 부족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노골적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 진짜 돈 없나 봐. 며느리 카드로 그동안 허세 부렸네. 완전 민망하다. 선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전화 한 통만. 선희는 급히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고객의 요청으로 수신이 거부되었습니다. 선희는 몇 번이고 다시 걸었지만 똑같았습니다. 웨이터가 점점 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으시면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차갑게 한숨을 쉬며 자기 카드를 꺼냈습니다. 내가 낼게. 이거 완전 망신이네. 선희가 급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꼭 갚을게. 친구가 12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카드 영수증이 나오는 동안 친구들은 선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결제가 끝나고 친구들은 일어섰습니다. 선희야, 우리 먼저 간다. 나도 가야겠어.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아무도 선희와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선희는 급히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싶었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며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VIP 카드 정지됐다며? 며느리 카드였대. 선희는 빠르게 걸어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선희는 계속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차단되었습니다. 지우가 왜? 도대체 왜? 집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지우야? 민준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희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 당사자 한지우, 강민준. 이혼 확정일 오늘 오전 10시. 선희는 서류를 보는 순간 비틀거렸습니다. 이혼? 오늘 오전에? 그 순간 자기 방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나왔습니다. 시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동창회 잘 다녀오셨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선희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네. 오늘 동창회에서 카드가 안 됐어. 친구가 대신 1200만 원 내줬다고. 1200만 원. 내가 어떻게 갚아? 지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갚으세요. 내가 카드 막은 거잖아. 제 카드니까요. 선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내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허락이 왜 필요해요? 제 카드인데요. 선희가 탁자 위에 이혼 판결문을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이것도 내가 내 허락도 없이 이혼했어. 제 결혼인데 어머님 허락이 왜 필요해요?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말은 해야지. 지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말씀요? 어머님은 제 돈 3억 6천만 원 쓰실 때 제 허락 받으셨어요? 선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지우는 봉투 하나를 더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3년 동안 쓰신 내역이에요. 은행 거래 내역, 호텔 이용 내역, 적금 해지 내역. 다음 주에 법원에서 손해배상 재판 시작해요. 3억 6천만 원 전액 청구할 거예요. 선희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선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우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늦었어요. 지우는 시우를 안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시우까지 데려가는 거야? 양육권 제가 받았어요. 시우는 제 아들이니까요. 안 돼. 시우는 내가 키웠어. 너는 맨날 일만 했잖아. 지우가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돈으로 키우셨죠? 이제 제가 키울 거예요. 제 돈으로요. 지우야, 제발. 선희가 지우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할 거예요. 지우야. 지우는 시우를 안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빈 거실에 혼자 남은 선희는 탁자 위의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3억 6천만 원, 1,200만 원, 모두 갚아야 할 돈이었습니다. 선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법원 민사법정. 선희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옷차림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한지우 대 피고 박선희 손해배상 청구 사건.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억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선희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통장, 신용카드, 적금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다.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금액을 지급하라. 이상 선고를 마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선희의 뒤에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항소하시겠습니까?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그럼 3억 6천만 원을 어떻게? 집을 팔아야죠.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는 빈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민주는 이혼 후 원룸으로 이사 갔습니다. 집에는 선희 혼자만 남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부동산 매물 광고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을 팔면 3억은 갚을 수 있어. 나머지 6천만 원은. 선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창회 때 돈을 빌려줬던 친구였습니다. 선희야, 그 돈 언제 갚을 거야? 벌써 한 달 넘었어.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조금만? 1,200만 원이야. 나도 그 돈 당장 필요하다고. 알아. 집 팔면 바로 줄게. 집 팔기 전에라도 조금씩이라도 갚아. 이자라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이 집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는 팔아야 할 짐이 되었습니다. 한편 지우는 새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고 밝은 거실이었습니다. 시우가 옆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풀어? 어디 봐.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지우는 시우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즘은 저녁 6시면 퇴근해서 시우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엄마 얼굴. 시우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울긋불긋한 크레파스로 그린 엄마 얼굴이었습니다. 우와, 예쁘다. 고마워, 시우야. 지우는 시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좋아. 나도 시우가 정말 좋아. 시우를 재우고 난 후 지우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법원 판결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3억 6천만 원 승소. 지우는 판결문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지우가 번 돈은 지우가 쓸 수 있었습니다. 시우 학원비, 저축, 투자, 그리고 가끔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도요.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레스토랑이었지만 지우는 부담 없이 계산했습니다. 자기 돈이었으니까요. 휴대폰에 은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우야, 내일 점심 먹을래? 내가 살게. 지우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좋아. 내가 살게. 요즘 여유 있어. 은지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그래, 내가 사. 대신 비싼 데 가자.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밤낮으로 일만 하고 돈은 한 푼도 못 쓰고 아들은 자기를 멀리하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우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희는 부동산 중개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 동네 시세로는 3억 5천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억 5천만 원이면 빚 갚고 나면 거의 안 남네요.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요. 선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물로 내주세요. 집을 팔고 나면 선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살던 집도 자랑하던 여유로운 생활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중개소를 나서며 선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백화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명품관 쇼윈도에 가방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들어가서 구경하고 마음에 들면 샀습니다. 지우 카드로요.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예전에는 택시만 탔는데 이제는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나?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석 달 후 선희의 집이 팔렸습니다. 3억 4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선희는 지우에게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나머지 6천만 원은 분할로 갚기로 합의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30개월 동안요. 친구에게 빌린 1200만 원도 집한 돈으로 갚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돈을 받고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선희야, 미안하지만 나는 내 얼굴 보기 싫어. 돈은 받았으니까 이제 연락하지 마. 선희는 동창의 친구들 모두에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무도 선희와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이었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선희가 살 곳이었습니다. 1년 후 지우는 병원 앞에서 시우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어? 시우가 먹고 싶은 거. 돈가스? 좋아, 돈가스 먹으러 가자. 두 사람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지우는 요즘 행복했습니다. 시우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습니다. 지난주에는 시우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그 VIP 카드로요. 엄마, 호텔 수영장 재밌었어. 그래. 다음에 또 가자. 응.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문득 선희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궁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선희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고 있을 뿐이니까요. 지우는 시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시우야, 엄마가 맨날 말하지? 다른 사람 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응, 알아. 그리고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쓰는 거야. 응.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켜진 집에서 지우와 시우는 함께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지우가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자유롭고 당당하고 행복한 삶. 지우는 웃으며 시우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했어, 한지우. 오늘 지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의 하루가 언제나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